안녕하십니까.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새로운 손님을 모셔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 우리 각자 소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농민의 총연맹에서 일하고 있는 대외협력국장 박선아라고 합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이라는 곳에 활동하고 있는 명숙이라고 하고요. 요즘 광장식으로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장식은 어떻게 해요?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저는 네. 페미니스트 인권운동가 명숙입니다. 투쟁! 투쟁. 길 여는 데 전문인 단체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협실장 안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지금의 현 시국에 대해서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잖아요. 원래는 민주노총이 있었죠. 원래 있었죠. 민주노총 있었는데 칭찬받거나 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뭐 민노총이라고 부르고 민노총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 전장에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요즘은 이제 조끼 입고 강화문을 이제 떳떳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도 이 조끼 입고 지하철을 탔거든요. 네. 윤석열 퇴진 투쟁 있기 전에는 이걸 입고 다니면 민노총 북한으로 가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나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서 무서워서 이렇게 가리고 다니더라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떳떳하게 입고 가면은 막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살짝 미소도 보내주시고. 이야, 저는 지나가면 아직도 욕하던데요. 민주노총이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권운동은 소수여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권단체가 막 이렇게 민주노총이나 전연홍 늘듯이 막 후원회원이 늘면 좋은데 그렇진 않고 네 그렇지만 인권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 있다라는 걸 광장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광장에 나온 사람들 중에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거든요. 이렇게 정체성이나 혹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는 굉장히 늘고 있어가지고 광장에서 굉장히 좀 즐거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광장식 인사가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이제 나는 어디에 살고, 나는 뭐 이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뭐 레즈비언이든 또는 뭐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든 뭐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뭐 혹은 나는 이주 노동자의 딸이다라던가 혹은 나는 깃발 들기를 좋아하는 기수다 뭐 이런 식의 자신의 직업을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취미를 얘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정체성과 삶을 광장에 온 사람들과 공감하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에서 근데 너무 소수자들은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회는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발언 하나하나가 너무나 좀 감동적이고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농도 원래 있었죠. 그러게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민주노총이 길까요? 전농이 길까요? 모태는 조금 더 길다고 볼 수 있겠죠. 기독교 농민회, 가톨릭 농민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시간이 한 70년 정도. 형님이시죠 운동계에. 예. 근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농민들은 사실은 지는 싸움만 했다는 패배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저희 이제 농민 회원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워낙 많은데 남태령에서 그런 표현들 하신 분들 많았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본인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하셨다가 거기 모인 그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정말 그 표현을 딱 한 분이 하셨는데 다들 동감하셨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도 만중무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제의 시작은 아주 결정적으로는 12월 3일이잖아요. 12월 3일 그날 밤. 실장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샤워 끝내고 샤워 이제 자야지 하고 이렇게 TV를 틀었는데 가짜 뉴스 나온 줄 알았어. 윤석열이. 나 똑같네. 나도. 야 가짜뉴스 이런 것도 가짜뉴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있는데 간부들 다 민주노총 모여라.
이게 위원장님이 빨리 모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옷을 이렇게 주섬주섬 입으면서 그 아이들과 남편에게 잘 있어라 인사를 하고 혼자 이렇게 차를 몰고 나오는데 여의도로 예 나오는데 걱정이 많이 돼서 혹시 가다가 뭐 불신 검문. 예, 불신 검문이나 그리고 뭐 장갑차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안고 어쨌든 민주노총으로 막 운전해서 왔죠.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저는 가족 행사가 좀 있어서 본가에 들렸다가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오빠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당장 집으로 돌아와라. 막 목소리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이 아니니까 우선 전화를 빨리 끊어라. 전화 끊고 바로 총장님한테 전화해서 뉴스 확인해라. 그리고 저도 무서워서 사무실에서 빨리 나와서 빠르게 소통해서 만나자 이렇게 우선 하고 정말 무슨 정신으로 사무실까지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날. 이야, 전정희는 그날 뭣도 여의도에 모르고 있었죠. 여의도에서 집회 놓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 100여 명이 합해갖고 200명 가까이 경영이래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다 이제 거기 있게 됐죠. 예,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러면서 다음날 뭐 시청 앞에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시청으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이러면서 그 아침에 일찍 여의도에서 선전전하고 국회로 갔죠. 예. 또 중요한 날짜는 12월 며칠일까요? 우리 탄핵. 7일 민주노총이 길을 연 날이어가지고 민주노총이 길 열었다는 건 대본에 없는데 어떻게 열었었지? 그날이 탄핵안이 상정된 날이잖아요. 1차 아, 상정된. 1차 상정됐는데 네. 실패한 날. 네, 실패한 날. 어쨌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많은 분들이 여의도에 나왔었고 복잡했고 위험했다. 그래서 앞에 그 국회 앞 대로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밀려들고 있을 때 민주노총이 먼저 길을 열었죠. 길을 열겠습니다. 그 유행어 아시죠? 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앞쪽에 앉아 계신 민주노총 공공운송 조합원동기들 전부 다 일어나 주십시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국회 앞 대로를 경찰이 막았는데 사람은 너무 많고 진짜 혼잡한 거예요. 열어줘야 되거든 사람 많으면. 공공운수 노조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밀었어요 경찰을. 그래서 도로를 확보해서 넓혀져서 좀 안전하게 앉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날은 뭘까요? 저희 차례인가요? 21일이죠. 남태령. 근데 왜 남태령으로 와요? 이제 전국에서 다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동군 서군으로 나눠서 동군은 전남에서 서군은 진주에서 일주일 동안 트랙터를 몰고 올라온 거예요. 아, 그게 12월 21일이었어요. 21일이 일주일 동안 온 네, 시간이었습니까? 네. 와, 트랙터가 시속이 30km밖에 되지 않아서 휠체어보다 좀 빠르네요. 하루에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동하고 쉬고 조금씩 이동하고 쉬고 이렇게 해서 천안 우금치에서 만나서 우금치. 네. 그것도 유명한 장소인데. 그렇죠. 나름 동학농민군이 넘지 못한 우금치에서 만나서 수원으로 와서 네. 수원에서 이제 서울로 진격이다 네. 하는데 코스가 남태령을 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태령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태령이 고개잖아요. 아, 거기에요. 고개를 딱 올라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경찰들이 포진해 있었고 와. 더 이상 진출할 수 없다 할 때 우선 여기를 넘지 못하면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해서 질서정연하게 올라오던 트랙터들이 그때부터는 마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진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떻게든 진격하고 말겠다 하는 마음으로 진격을 했지만 막혔죠. 얼마 동안 맞췄겠죠? 뭐 꼬박 하루를 갇혀 있었으니까요. 이제 대책회의를 했죠. 이대로 잡혀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망갈 것이냐. 그렇죠. 근데 퇴로를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막막했죠. 이렇게 잡혀가고 또 우리들끼리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농민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아무도 모른 채 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응원봉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대열로. 제가 그때
제 페이스북에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응원봉 난입. 누가 난입을 했다고요? 너무 예쁘고 발랄하게 짧은 치마를 입고 막 너무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막 정말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 당황했어요. 상황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뒤로 조금씩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상상하지 못한 인원들이 오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엉엉엉 아 우리가 여기 더 이상 고립되지 않는구나 이걸 처음으로 느껴보는 농민 회원들이 많았죠. 저기 광장 집회가 한 8시, 7시 행진까지 맞아요. 하고 네. 그래서 대부분 밥 먹고 가고 이러는데 이제 광장에서 이제 멘트로 아직도 싸우고 있다니까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세요. 이 한마디를 했대요. 트위터로 2030 여성 키워드는 어머 막혔대 가야지 그러고선 다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늦게 간 거고 이게 트위터에서 가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돌았고 싸우고 있다. 경찰들한테 고립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동권은 저처럼 광장에서 멘트가 나왔지만 회의하러 가고 밥 먹고 가고 막 이랬는데 그분들은 밥도 안 먹고 가신 분도 있고 밥 먹고 가신 분도 있고 또 트윗에서 계속 가고 있다니까 그래요 가야죠 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느꼈던 사실은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저는 빨리 가고 싶었는데 일주일 동안 못 갔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집에를 못 들어가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근데 계속 몰려 들어오는 인원들을 보고 저희 총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철 막차 시간인데 돌아가셨다 내일 다시 오셔도 됩니다라는 안내 방송을 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밤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굉장히 추웠죠.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 감정은 아마 다들 표현 못할 거예요. 그 다음날 결국에는 차벽이 열렸을 때 정말 농민회원들 많이 울었어요. 처음으로 이 여성 동지들에게 우리 농민회원들이 동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고맙습니다. 동지들 덕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뭐 이런데 정말 진짜 다들 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울고 계시죠? 지금도 자꾸 눈물이 나네요. 저도 너무 이게 발언을 듣는데 발언, 이분들이 저는 이제 다음 날 갔었는데 발언을 그 추운 날 4-5시간을 뭐 7-8시간을 줄 서가지고 2분 발언하기 줄을 서시는 거예요. 근데 그 2분 발언이 감동적이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이런 발언들 때문에 계속 울면서 맞아요. 늘 해왔던 발언이 아닌 정말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남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고 또 되게 신기했던 거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농민이 아닌데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농민들이 양곡관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양곡관리 뭔지 알아?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그렇게 알리려고 했지만 잘 안 되던 게 이 남태령 투쟁을 통해 갖고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얼마나 농민들에게 중요한 법인지를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서로 정말 소문내듯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왔던 한 선배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운동권 반성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잘 있겠지. 그리고 집에 가서 광장 끝나고 뒤풀이도 하고 집에 가서 자고 아침 일찍 트위터를 열었는데 여기에 이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진짜 창피해서 반성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갔는데 제일 놀랬던 게 이렇게 집회 가면 딴짓하고 안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어요? 아니 그러신 분들 많아요. 특히 노동자 집회 그렇죠? 근데 정말 얘기를 정말 열심히 듣고 추운데 막 이렇게 담요 덜고 그 자리 지켜서 하기도 하고 막 노래 나오면 엄청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못 오신 분들이 정말 유튜브를 많이 보셨거든요. 유튜브 이제 그래서 그때 넣으신 거죠? 8만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날. 유튜브 8만. 실시간 8만. 실시간 8만. 네. 이야, 부럽다. 감사한 일이죠. 또 감동적이었던 건 아침 6시가 되니까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든요, 남태령에. 맞아요. 사람이 줄줄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침에 또 왔어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왜냐면 어제 못 간 사람들이 올라오고. 줄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을 못 새고, 그러니까 밤을 현장에서 못 샜지만 계속 정농 TV를 보면서 밤을 같이 실제로 밤을 샌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그 감동의 도가니에 다들 이제 너무나 이런 연대의 마음이 있구나. 우리가 기존의 운동권들은 그래 뭐 전농이 알아서 싸우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싸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의 것들이었다면 시민들은 아니 탄압받고 있는데 가야지. 뭐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가야지. 이런 게 있었던 게 사람들에게 주는 울림, 연결됨, 연대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지침 있어야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탄압받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데 가야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이제 전장위원회에서도 이 따인을 하고 있거든요. 따인 하면 요 정도는 오겠지 그러면서 딱 그냥 열심히 모아봤자 100명 정도 오면 진짜 많이 온다 생각하고 100명은 모으면 성공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또 엄청 300인가 이렇게 왔어요. 대표님 이야. 우셨잖아요. 오셨어요? 네, 우셨어요. 엉엉했어. 엉엉.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막 울었다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야,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왜냐하면 전농 그 밤샘 발언에도 꼭 그 뭐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차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시민들은 이 사회에서의 구조적 차별에 대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 착취, 차별 이런 인식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서 저도 그날 못 간 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다행이네. 아니 10차 때.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몇 명만 모여도 많이 모이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100에서 300이 넘으니까 이야 이거 뭐 조금만 더 하면 다 채우겠다 싶어가지고 트윗으로 보니까 또 누군가 나가지고 또 장애인 뭐 또 이야기 전장현 뭐 또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농민 집회에서도 전장현 이야기가 되는 걸 갖다가 그때 참 이야 감동이네. 근데 저희도 가만히 생각했겠네. 전장현 집회에서 전농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앞으로 꼭 전농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중요한 투쟁이 뭐 있죠. 날짜별로. 한남동 투쟁. 한남동 투쟁. 네. 한남동 투쟁. 윤석열의 이제 체포 영장이 나오고 나서 이게 버티고 있을 때 한남동이 1차 전실이죠. 체포를 실패하고 이제 영장 만료 기간이 다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경찰들이나 그래서 안 되겠다. 민주노총이 체포하러 간다. 체포하러 갔어요? 네, 저희가 체포하러 갑니다. 라고 해서 민주노총 전국 이제 집중을 이제 때리고 다들 침낭 들고 와라. 민주노총 공문 내리고 조직을 했고 그리고 저희 이제 홍보실에 있는 국장님이 X에 저희가 윤석열 체포하러 갑니다. 응원봉 들고 함께 와주십시오. 동지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어요. 저희 너무 많은 시민들이 진짜 응원봉 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그러면 이제 밤새서 이제 집회를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민주노총에 여러 가지 유튜브에 올렸던 민주노총 소개 영상 같도 틀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구호를 외칠 때 마지막에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도 제안하니까 시민분들께서 뭐 윤석열을 체포하라 하고 나면 투쟁 이렇게 같이 부르시고 또 철의 노동자 이런 거 같이 불러보기. 네. 그래서 민주노총 체험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 투쟁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에서 또 투쟁을 이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눈 오는 날 키세스 군단이라고 보셨죠? 그 그림,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버스 이렇게 난방버스 난방버스도 있었죠. 너무 많이 그때 남태령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또 광화문에도 이제 난방버스가 네. 등장해 있더라고요. 하고 또 트위터를 보고 민주노총 투쟁한다고 프랑스에서 교민들이
또 커피차 보내주시고. 프랑스였어요? 네. 와, 그래서 우리 프랑스 갔다 왔네. 그때부터 막 푸드 트럭이 막 맞아,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남동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2박 3일 투쟁하면서 살쪄가지고 이것도 정말 너무 신기했던 게 저희 실무자들 5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자발적으로 당신들이 다 모이더니 나눠주고. 일로 갖다 주세요. 필요하신 분 일로 오세요. 다 나눠주고 정말 기적 같은 1박 2일이었어요. 여의도에서는 선결제, 맞아요. 남태령에서는 배달, 한남동에서는 예, 푸드트럭. 푸드트럭. 남태령 말고 거통고가 있어요. 하나그룹. 저는 그 통고가 고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거제, 통영, 고성.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회. 그 조선소들이 그쪽에 모여 있는데 이제 거의 뭐 진짜 그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이게 네네. 단기로 조선업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비정규직을 쓰는 거예요. 그 하청업체. 그래서 조선소 노동자들을 그렇게 모아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 노동자 아시죠? 알죠. 이대로 살 수 없다. 예. 그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도 거통고 조합원인 거예요. 근데 그 합의가 있고 나서 대우조선을 하나오션이 인수를 했어요. 인수했는데 그래서 하나그룹에서 농성을 하려고 했는데 천막을 당연히 못 치게 하죠. 뭐 그래서 천막이 뜯긴 거예요. 그 다치고 그게 또 트윗에 막 돌았죠. 한 30명, 4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저도 갔는데 저도 이제 한 10시쯤 갔는데 안 자고 계속 자유 발언을 밤샜어요. 그 시민들이 네. 왜 어떻게 살았고 또 왜 윤석열이 잘못되고 내가 이 사안을 잘 모르지만 노동자들이 탄압받으니까 난 온다. 잘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밤샌 거예요.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연대해 주는데 합의 사항 이행 안 하냐 같이 시민들이 외쳐주니까 천막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그 후에 이런 연대들이 뭐 농민, 노동자, 전장현까지 지금 다 이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광장에서의 윤석열 퇴진 집회만이 아니라 그런 투쟁 현장에서의 연대도 하고 있어서 요즘은 이제 응원봉 연대가 초기였다라면 요즘은 또 말벌 동지라고 말벌 그 말벌이 무슨 말벌이 무슨 나는 자연이다에 말벌 아저씨라고 하는 게 나왔대요. 근데 그게 말벌 아저씨가 말벌이 등장했다 그러면 말벌을 없애기 위해서 꿀벌을 지키려고 막 달려가는 밈이 있어요. 트위터에 싸우는 곳에 가는 동지들을 말벌 동지들, 그러니까 꿀벌을 지키게 간다는 것처럼. 예. 예. 못 따라가겠다 나는. 한없이 배워야 되더라고요. 박근혜 때가 언제죠? 박근혜 때가 2017년 16년, 예. 17년. 그때 퇴진 광장. 이 광화문 광장과 지금 감원 광장이 네.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때 전장현은 1842일 동안 광화문에서 지하차도에서 맞아. 있었거든요. 아주 외로운 시간을 있었는데 갑자기 광화문에 촛불이 팍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 6개월 전에 장애 등급제 이것 좀 알려보려고 그 부양의무제 이것 조금 대선 공약에 한 줄이라도 들어가게 하려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 박근혜 탄핵이 오고 광화문에 쫙 사람들 오는데 그때는 촛불이 촛불이 이거예요. 요새는 또 촛불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응원봉. 또 여러 가지로 비난을 해오시니까 요즘은 깃발 뭐 이런 깃발과 것들 맞아요. 굉장히 깃발도 뭐 개인들도 자기 깃발이라고 하면서 갖고 오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연대가 좀 질적인 변화. 도우러 왔으면 그 이제 당신이 도우러 왔으면 가시라 하고 우리의 방은 연결. 지금 가시라까지는 그렇지 아니야. 어쨌든 잘못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은 연결됐다라는 걸 진짜로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만 해방된다고 해방된 세상도 아니고 농민만 해방된다고 해방된 세상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당신도 해방되어야 되고 탄압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머리와 몸속에 체화된 사람들 이런 것들이 그때와 다른 예전에 광화문 태진광장에서는 거의 박근혜만 얘기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장애인 얘기도 나오고 장애인 맞아요. 당사자가 아니어도 성소수자 얘기도 나오고 뭐 비정규직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 것. 거기에 또 동동력 있다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2016년에는 박근혜 얘기만 했는데 박근혜가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착취 얘기들을 자기가 직접 하는 그런 게 너무나 달라진 거고 그래서 연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운동의 주체가 광장에 등장한 거고 그 광장의 주체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지금의 이제 광장을 보면서 어쨌든 이 수구 세력들을 끝장낸 이후에 어쨌든 새로운 세계를 같이 미래를 같이 그려보는 광장인 것 같아요. 사회 대개혁을 이야기하는. 네, 그게 바로 연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다른 단체에 가서 그냥 머릿수를 이렇게 채워주거나 뭐 같이 하는 게 연대가 아니 그동안은 이제 그렇게 왔던 것 같거든요. 그냥 뭐.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같이 하는 공간이 지금의 윤석열 퇴진 광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태령에서의 첫 경험에서 느꼈던 건 그때 첫 발언했던 분이 한 말이 아직도 안 잊혀지거든요. 누가 봐도 너무 여리고 여린 여성분이 제가 지금 여기에 오지 않으면 농민분들이 다칠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와. 그 마음이지. 자기가 다칠 거는 생각. 그러니까 그거죠. 자기가 다칠 거 생각 안 하고. 누가 봐도 이 친구를 쏙 들고 가면 들려갈 것 같이 생긴 친구가 내가 오지 않으면 여기 계신 농민분들이 다칠 것 같아서 왔다는. 와. 어쨌거나 지금 나 자신을 지키기도 되게 어려운 세상이고 사회인데 네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선 내가 너를 지켜야 하는 이런 날들이 온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혹시 또 우시는 느낌. 집회 많이 주최하셨죠? 네. 앰프는 어떤 걸로 쓰세요? 앰프는 모모 업체요. 모모 여러 업체들과 예. 그 역할을 하면서 혹시 이런 연대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남겨주고 싶은 독자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야기 소감이 있으면. 이때까지는 우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만 판을 짜고 피켓 준비하고 조합원이 뭘 좋아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집회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시민들이 민주노총 집회와 민주노총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보고 계셨다. 노래도 맨날 철의 노동자만 부르지 말고 예, 우리도 좀 새로운 노래도 부르고 예전에는 뭐 가요 한번 부르면 막 문제 제기됐거든요. 한 번은 조끼 안 입었다고 왜 사회자가 조끼를 안 입냐. 그래서 뭐 아파트 한번 불러보시죠. 조합원들 하면은 아파트 같이 한 정도는 좀 됐다. 집회를 준비하거나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성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기존에 갇혀있는 그것대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랬던 게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외롭게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냥 우리 방식대로 고집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저희 농민가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상당히 남성 위주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을 바꿨죠. 근데 아주 우리 젊은 일꾼들이 춤추며 싸우는 우리들 있다. 형제가 아니라 우리로 바꿨죠. 다 남자 중심의 가사들이거든요.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바꿔 부르더라고요. 바꿔 부르고. 그날 남대문에서 그것도 감동이었죠. 근데 그걸 어떤 어른들도 야, 왜 그거 틀렸어 이렇게 안 하고 어머 이렇게 부를 수 있었네? 이런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넓게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도 얘기하죠. 제가 이거 일부러 하고 왔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집단 학살 반대하는 연대 활동을 하는데 광장이 열리고
여기에도 엄청나게 연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맨날 감동이에요. 막 국제연대가 외국처럼 활발한 게 아니어서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닌데 광장 집회 열고서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동이고 쿠피에라고 제가 일부러 지금 그 팔레스타인들이 하는 스카프거든요. 이 스카프를 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저를 주시면 더 알려주세요. 원래 잘 싸우는 전장현 민주노총 전농만이 아니라 국제연대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너무 감동이었고 그런 연대가 이어지는 것을 계속 저희가 좀 더 질적으로도 좀 풍부하게 하는 것들을 각자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전장현 TV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인터뷰도 했네요. 와, 이게 탄핵이 연결해준 소중한 선물인 것 네. 같아요. 만나서 반갑고 목소리는 있었지만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목소리가 광장이라는 곳에 무지개처럼 모이고 있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만난 거는 네.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인연.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좋은데 탄핵만 하는 게 뭐 승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면하고 끝이에요? 아니죠. 여기도 그럼 뭐 해야 있잖아요. 돼요? 우리 민주주의가 사실 이제 비상견만 안 하면 민주주의는 아닌 거니까. 아 그래요? 예전의 인권 또는 민주주의체는 남성, 비장애인, 그다음에 이성애자를 상정한 어떤 민주주의의 주체였다라면 실제 광장을 이룬 사람은 대부분 여성 키우고 소수자고 이주민의 권리를 얘기하고 장애인들이 여의도에 지켰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아, 민주주의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느낀 게 이 광장의 2016년과 다른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후의 과제는 정말 평등히 해야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그런 평등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차별의 구조 혹은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바꾸어 나가는 게 퇴진 이후에 진짜로 바라는 세상, 진짜 민주주의가 아닐까. 그게 얼만큼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요? 해볼 때까지 해보죠. 갑자기 자신감이 왜냐면 2017년의 경험이 있잖아요. 민주노총이 길을 열고 이 광장의 경험을 제도 정치권이 또는 거대 양당이 가져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잘 싸우고 끝까지 싸우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민주노총도 어제 대의원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올해 사업 계획으로 7월에 총파업을 결정을 했어요. 네. 사회 대개혁 의제를 중요한 구호로 세우고 이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민주노총의 전 조직적인 총파업을 한번 같이 결의해보자라고 어제 이렇게 같이 결정을 했어요.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그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민주노총은 계속 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때 언제나 함께 투쟁해 주시고 민주노총 또한 많은 이제 소수자들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투쟁이 있는 곳이라면 간부만 쪼로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어떻게 더 조직할 건지를 많이 고민해봐야겠다라는 오늘의 유튜브 소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하시는 동지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게 저희들은 실무자니까 그래도 알지만 농민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만 알 것이 아니라 계속 교육하고 머물러 있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아주 한 10년 전에 저희가 정치방침 토론하면서 전농이 쌀값이나 높게 받자고 만들어진 단체 아니지 않냐. 우리가 갈라진 조국의 허리를 잇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과정을 자꾸 잊었던 것 같아요. 잊지 말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장에도 소망이 있어요. 탄핵 파면시키고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날이에요. 바라는 소망은 장애 해방이라는 건데 그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그래서 저희는 4월 21일 날 2,000명이
해화역에 모여서 지하철을 탈 거거든요. 2,000명 한 500 정도 해주시고 1,500 정도 1,000명 해야 되나? 1,000명 정도 채워주시고 그러면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희망을 받은 게 남태령에서 봤어요. 2,000명입니다. 열심히 조직해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파면이 돼야 되는데 파면이 되든 안 되든 그러한 투쟁을 계속 연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연결의 고리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장현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